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가 뻐근해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며 넘기셨나요? 그런데요, 그 무거움의 원인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바로 혈액순환 저하, 그리고 약해진 종아리 근육 때문입니다. 대부분 심장이 온몸에 피를 순환시키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 아산병원 순환기내과 연구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심장은 혈액을 내보내는 데 강하지만 되돌려 보내는 힘은 전체의 1015%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나머지 8590%는 누가 끌어올릴까요? 바로 종아리 근육의 펌프 작용, 즉 제2의 심장이 그 일을 맡고 있습니다. 심장은 보내는 펌프, 종아리는 올리는 펌프.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다리의 근육량이 줄고 오랜 좌식 생활로 종아리 움직임이 줄어들면 피가 아래로만 몰리게 됩니다. 그 결과 다리 부종어지럼증 피로감이 생기고 심하면 하지 정맥류까지 이어지죠.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연구에서는 50대 이후 혈류 속도는 다리 근육량에 비례한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종아리가 약하면 전신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종아리는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근육이 아니라 몸 전체의 순환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엔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미 2000년 전 철학자 공자도 간파했습니다. 그는 족약즉 심쇠라 했습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마음도 쇠한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피가 돌지 않고 피가 돌지 않으면 뇌의 산소 공급이 떨어져 우울감, 무기력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성 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하체 근육 운동을 한 중장년층의 우울 증상 완화율이 약 30%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돌게 하는 건 마음이 아니라 종아리인 셈이죠. 문제는 이 종아리 근육이 가장 먼저 노화된다는 것입니다. 40대 후반부터는 해마다 근육량이 1%씩 줄고 60대 이후에는 그 속도가 2배로 빨라집니다. 게다가 종아리 근육은 다른 부위보다 혈류량이 적어 쉽게 위축됩니다. 그래서 다리가 자주 붓거나 밤에 쥐가 나는 분들은 이미 경고 신호를 받고 계신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책상 앞에 앉아 일만 하다 보니 다리가 항상 차고 무겁더군요.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10분 계단 오르기를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숨이 차던 몸이 가벼워지고 밤에 퉁퉁 붓던 종아리가 사라졌습니다. 마치 몸속에 막혔던 물길이 뚫린 듯 했죠. 세브란스병원 운동의학센터에서는 계단 오르기가 걷기보다 최대 20배의 혈액순환 효과를 낸다고 밝혔습니다. 왜 그럴까요? 걷기는 평지에서 일정한 힘으로만 근육을 쓰지만 계단 오르기는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이 강하게 수축이 완되며 펌프 압력이 훨씬 커집니다. 이때 정맥 속 혈액이 위로 끌려 올라가며 다리에 고여있던 피가 심장으로 돌아가죠. 이것이 바로 전신순환의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입니다.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얼굴이 붉어지고 손끝이 따뜻해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죠? 그것이 혈액이 돌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모든 분이 계단을 오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약한 분에겐 부담이 될 수도 있죠. 서울대병원 정형외과는 계단 운동 시 체중이 무릎의 약 4배의 하중으로 전달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집에서도 의자에서도 누워서도 충분히 종아리 근육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해야 하는데 무릎이 아파서 못해요 라고 말하십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예전엔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 오르기를 며칠만 해도 포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서울 아산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움직이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혈액을 흐르게 만드는 것, 그것만 지켜도 됩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혈액순환을 깨우는 3가지 방법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름하여 앉아서 하는 혈액순환 루틴 3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발목 까딱 운동 또는 발 펌프 운동이라 부르는 아주 간단한 동작입니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발끝을 자신 쪽으로 당겼다가 툭 내리는 동작을 1015초 동안 반복합니다. 그 뒤 510분 쉬었다가 다시 반복하는 식으로 하루 여러 번 해보세요. 서울성 모병원 심혈관센터 연구에 따르면 이 간단한 발 움직임만으로도 하체,
정맥 내 혈류 속도가 3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래 앉아있는 직장인, 운전기사, 혹은 집안일 하느라 의자에 자주 앉아있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심지어 TV를 보면서나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적극적인 카프레이즈 캐프 AIC입니다. 발 뒤꿈치를 살짝 바깥으로 빼고 까치발을 드는 동작인데요. 종아리 근육이 강하게 수축하며 심장으로 피를 밀어 올립니다. 이 운동은 세브란스 병원 운동의학센터에서도 꾸준히 권장하는 노화 방지, 근육 운동 중 하나로 특히 하체 부종과 손발 냉증 완화에 효과적이라 밝혀졌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립니다. 1015회 한 세트로 하루에 510세트 정도. 단 너무 빨리 하면 근육이 긴장해 쥐가 날 수 있으니 올릴 땐 2초, 내릴 땐 3초 정도 천천히 리듬을 타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처음엔 허벅지보다 종아리가 당기듯 뻐근하지만 그게 바로 근육이 펌프 역할을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누워서 하는 발등 당기기 운동입니다. 누워서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겼다가 살짝 풀어주는 식으로 1015회 반복합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이 운동은 잠들기 전 5분만 해도 다리 부종이 다음날 20% 이상 감소한다고 보고됐습니다. 특히 밤에 종아리에 쥐가 잘 나는 분들, 자다가 다리가 저려 깨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 운동은 누워서 TV를 보거나 아침 기상 직전에도 할 수 있어 습관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혈액의 귀환 통로를 열어주는 것. 혈액은 심장에서 나올 땐 강하지만 다시 돌아올 땐 중력의 벽을 마주합니다. 이때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정맥 속 피를 위로 밀어 올리죠.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이 근육이 잠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다리가 붓는다, 피곤하다, 손발이 차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건국대병원 연구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년 이후의 피로는 근육의 피로가 아니라 순환의 피로다. 즉,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혈액의 길을 다시 열어주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처음엔 종아리가 살짝 뻐근하거나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혈액이 정체되어 있던 모세혈관 속을 새 피가 밀고 들어오는 과정이니까요. 마치 오래 막혀있던 수도관을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양대병원 스포츠의학센터는 하루 10분의 종아리 운동만으로도 전신 산소 공급이 15% 이상 향상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단지 다리만 움직였는데 머리까지 맑아지고 집중력과 활력이 살아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이 운동을 이렇게 부릅니다. 앉아서 하는 전신 리셋. 이제부터는 운동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피를 돌려야겠다로 생각해보세요. 그게 바로 건강의 시작이자 노화의 역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금세 따뜻해지고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오를 때 그 순간 몸 안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세포가 다시 숨쉬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에 따르면 혈액순환이 좋아질 때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활동이 2030%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입니다. 이곳이 활발히 움직이면 피로가 줄고 면역력이 강해지며 노화 속도가 늦춰집니다. 결국 종아리를 움직이는 것은 단순한 근육 운동이 아니라 세포 단위에서 젊음을 되찾는 과정인 셈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노화생리학 연구팀은 혈류가 원활해지면 세포 속 활성산소가 빠르게 제거되어 DNA 손상이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녹슬게 하는 주범입니다. 그런데 종아리 운동을 통해 혈액이 자주 순환하면 산소와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어 세포가 회복력을 되찾습니다. 이렇게 순환이 활발해질수록 피부에 탄력이 돌아오고 손발이 따뜻해지며 기억력까지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서울성 모병원에서는 60대 이상 어르신 120명을 대상으로 6주간 발 펌프 운동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집중력과 수면의 질이 평균 25% 향상, 낮 시간 피로감은 4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종아리를 움직였을 뿐인데 뇌의 기능이 깨어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게까지 대단한 효과가 정말 있을까? 네,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뇌는 우리 몸 전체 산소의 20%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뇌가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죠. 그래서 멍하다, 집중이 안 된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반면 종아리를 자주 움직이면 산소 공급이 늘어나 뇌신경세포의 대사가 활발해지고 기분이 훨씬 안정됩니다. 이 원리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움직임이 멈출 때 생각도 멈춘다. 움직임은 곧 생명이고 생명은 순환입니다. 노화란 결국 이 순환이 느려지는 과정일 뿐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년의학센터는 혈류 속도가 노화의 가장 정확한 지표라고 강조합니다. 즉, 혈액이 잘 돌면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흐름이 막히면 몸이 급속히 늙습니다. 이 연구에서 60대라도 하루 30분씩 가벼운 종아리 운동을 한 그룹은 40대 수준의 혈류 탄력성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의 비운동군은 혈관 탄성지수가 35%나 떨어졌죠. 결국 나이를 결정짓는 건 시간보다 혈류의 속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12일에서 느껴지는 변화도 있지만 진짜로 몸이 바뀌는 건 3주쯤 지나면서부터입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21일간 꾸준히 종아리 근육을 자극한 그룹은 하지정맥, 내벽의 탄성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즉, 근육이 펌프 역할을 되찾고 혈액이 위로 원활히 오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의 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고 다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종아리 근육은 마치 멈춰있는 펌프처럼 굳어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발끝을 까딱까딱하고 발 뒤꿈치를 올렸다 내리는 그 순간 그 펌프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몸속에 작은 강들이 흐르기 시작하고 세포 하나하나가 다시 살아납니다. 서울적 십자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단순히 피가 도는 게 아니라 사람의 기운이 달라진다. 그 말 그대로입니다. 순환이 회복되면 얼굴빛이 밝아지고 걸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왜일까요?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즉, 몸이 이완되면서 마음까지 평온해지는 것이죠. 서울성 모병원 연구에서는 꾸준한 하체 순환 운동을 한 60대 그룹에서 우울감이 32% 불면, 증상이 27%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혈액이 도는 순간 단지 몸이 아니라 삶 전체의 리듬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 운동이 힘든 날에도 한 번만 발끝을 까딱해보세요. 그 작고 느린 움직임이 몸의 시계를 다시 돌려놓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리를 가볍게 움직여보세요. 발끝을 천천히 들었다가 내리고 종아리에 살짝 힘을 주며 숨을 깊게 들이마셔보세요. 어떤가요? 몸이 조금 따뜻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혈액순환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그 시작은 늘 작지만 그 영향력은 생각보다 큽니다. 서울 아산병원 순환기내과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환이 좋아지면 몸이 바뀌고 몸이 바뀌면 인생의 리듬이 바뀐다. 혈액은 단지 영양분을 나르는 통로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이 멈추면 피로가 쌓이고 세포가 산소를 잃으며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반대로 흐름이 다시 시작되면 몸이 가벼워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삶이 한결생기 있어집니다. 저는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운동은 몸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로 몸과 대화를 나누세요. 하루 10분이라도 다리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느끼며 움직이면 몸은 금세 답을 줍니다. 피가 도는 따뜻함, 잠들기 전 다리가 편안한 느낌, 아침의 가벼운 걸음. 이 모든 게 순환의 회복이 우리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까요? 서울성 모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는 이렇게 권합니다. 운동의 목표를 거창하게 세우지 말고 일상의 리듬 속에 녹여라. 즉, 별도의 시간을 내기보다 생활 속 틈새 시간에 자연스럽게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양치하면서 발목을 까딱까딱하기, 엘리베이터 대신 2층만 계단 오르기, TV 광고 시간에 발 뒤꿈치 들기 10회, 잠자기 전 누워서 발등 당기기 15회. 이 4가지를 하루 루틴으로 만들면 별다른 의식 없이도 종아리 근육은 살아 움직입니다.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이런 생활 속 미니 운동,
루틴을 3개월 유지한 60대 그룹의 혈류 탄성 지수가 28% 향상, 체력자가 만족도는 40% 증가했다고 합니다. 즉, 작은 꾸준함이야말로 최고의 약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중장년층에게 통증이 생기면 바로 쉬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운동의 목적은 근육을 혹사시키는 게 아니라 혈액을 살려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열심히보다 오래가 중요합니다. 오늘 30분보다 매일 5분이 더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마음의 순환도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몸의 순환이 막히면 마음도 막히고, 마음이 막히면 몸도 굳습니다.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하체 운동을 꾸준히 한 시니어 그룹이 우울증 위험을 40% 줄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다리를 움직인다는 것은 몸을 돌보는 동시에 마음을 위로하는 일입니다. 어느 날 한 70대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땐 위로를 책에서 찾았는데 이제는 계단에서 찾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파트 계단을 3층만 오르며 1년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혈압약 복용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잠이 깊어졌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의 비결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내 몸을 미루지 않는 것.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은 발끝을 10번만 까딱하자는 작은 다짐에서 시작됩니다. 그 작고 소박한 움직임이 쌓여 어느 날 거울 앞에 자신이 달라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굴빛이 맑고 걸음이 탄탄하고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그때 깨닫게 되죠. 아, 내 몸이 다시 돌기 시작했구나. 서울 아산병원 김은경 교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혈액이 흐르는 것은 단순한 생리현상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렇습니다. 피가 돈다는 건 아직도 우리는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매일 깨워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종아리 운동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앉아있을 때마다 발끝을 들어 올리고 서 있을 땐 발 뒤꿈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한 번의 움직임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의 누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몸은 움직임을 기억합니다. 꾸준함은 근육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리듬이 바로 건강의 박동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다짐해볼까요? 오늘도 내 종아리는 잘 일하고 있다.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오래도록 건강합시다. 감사합니다.